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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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7일 날 울산 법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8명 계세요. 그래서 8명 하고 또 대구에서 묘강보살이 왔어요. 또 묘강보살이 한 분을 또 모시고 와서 그래서 10명이 법회를 했습니다. 그 떡도 하시고 식사도 거하게 그냥 얻어먹고 그래서 울산에 공부 모임이 결성이 돼 있어서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백봉쌤 계시었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눈으로 조금 동양을 하고 귀로 조금 동양을 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눈으로 경을 조금 보고 귀로 법문을 좀 들었다고 자기 살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하고 나면 막 뭘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착각을 일으켜요. 자기가 그 경을 보거나 법문을 들을 때는 자기의 그 입장에서 듣거든요. 자기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지금 경을 보거나 안 그러면은 이 법문을 듣는 이치는 이것을 등불로 삼아서 자기의 그 살림을 마련하라고 지금 이게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듣게 되면 외우게 돼요. 그죠? 억구를 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억구를 외운다고 그것이 내가 알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워지는 거지요. 기억에 있는 거지요. 근데 기억은 언제든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나이 들면 그냥 건망증 걸리면 그거 다 사라지고, 우리 큰애가 지금 네덜란드에 사는데, 거기서는 주로 영어하고 네덜란드를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잖아요. 자기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게 이제, 그래 되면 또 영어나 네덜란드어로 생각을 해서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한참 거기 가서 그런 걸 많이. 자기가 쓰는 아기 때부터 쓰던 모국어도 그러는데 항차 이런 우리가 하는 공부를 조금 자기가 눈 동양, 귀 동양, 또 저는 느낌도 동양이라고 해요. 한번 느낌이 왔어. 근데 그게 자기 살림은 아니에요. 느낌이 오면 마음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말하자면 발심하는 그 원동력이 돼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꾸 일과 굴리기 하지요. 여기서 이제 법문도 듣고 이제 공부도 하고 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 수행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과 굴리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굴리기. 그 일과 굴리기를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가 수행해 나갈 때 지금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다. 또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랬을 때 그것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이지 어떤 거 없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런다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들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나? 그건 자기가 그런 입처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 자기가 행하는 이 지금 제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행하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본인이 그런 분도 있기는 있죠. 그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은 일자무식인데도 응무소지 생기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깨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5조대사한테 그걸 받고 그리고 나서도 육조대사님이 20년 이상 그 산속에서 그 사냥꾼들과 그 토끼몰이도 하고 뭐 이렇게 몰이 했다고 돼 있거든요. 20년 이상 거기서 당신이 깨달은 걸 가지고 계속 그 살림을 잘 닦아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새말기는 깨닫는 방편이면서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닫은 후에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편이에요. 지금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모습공식도 마찬가지고 바탕공식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기 전에도 그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깨달은 후에도 그 방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재범무화라는 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고 계신지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터득을 하지 않고 그 말마디를 가지고 자꾸만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평생을 그런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그 각성 거사님하고 이제 일찍 오셔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하죠. 유무시비, 유무시비가 가장 우리 그 공부하는 게 중,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있다, 없다는 다 있다예요. 없다라는 뜻을 몰라요. 없다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라는 뜻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없다 해도 있다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해도 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버리는 게 진짜 버리는 거 아니죠. 버리는 구하는 바탕을 깔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살림이 돈독하지 않으면, 자기 살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려면 이 실제 생활에서도 대출받고 빚 맨날 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디에다 노숙자 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자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생을 맨날 동양만 해. 귀동양, 눈동양만. 동양을 해서 그것을 자기 살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지요? 노숙자라도 자기가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계중에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면 안 된다. 노숙자가 되면 안 된다. 빚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저께 부산역에서 그거를 타고 오는데, KTX를 타고 오는데, 부산역 그 광장을 전부 다 이제 그 지하 통로를 만든다고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니까 왜 크게 가림막을 이렇게 다 쳐놓지요. 가림막을 쳐놓는데 그 가림막을 따라서 노숙자들이 낮인데도 거기에 확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나 공부나 똑같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지 않으려면 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간과를 하면 평생을 공부를 한다는 이름 하에서 자기를 계속 속이면서, 자기를 속이는 게 자기가 속는 거지요.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안 되도록. 자, 지금 85쪽 보십시오. 85쪽을 보면 타이어 본문이 있는데, 이 타이어 본문이 제가 늘 얘기하는 중냄비 본문하고도 같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파도 본문도 똑같고요. 제가 말한 또 허공 스크린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물과 파도가 있어요. 물과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은 막 이게 막 울렁거리죠. 그러고 막 밑에서 지진이 나고 이러면 막 쓰나미가 오고 막 이러지요. 그러니까 파도는 곧 물이에요. 그지요? 바탕은, 파도의 바탕은 물이에요. 근데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쉼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이거 알아요. 물과 파도는 둘이 아니다. 파도는 물의 작용이다. 그렇죠? 이런 우리 다 알거든. 안철림 씨 그렇죠? 네. 중년별. 중년비도 여기 중년비가 있으면 여기 막 불을 켜면은 이렇게 끓는 놈 저렇게 끓는 놈 막 끓어요. 끓으면 A죽이나 B죽이나 전부 다 죽이라. 근데 인연에 따라서 죽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지요? 죽이에요. 죽. 여기서 불 탁 끄면 어떻게 되죠, 수림씨? 끓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그냥 죽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어렵죠. 허공 스크린. TV가 우리 집에 요새 뭐 TV도 이제 요새는 고정시키지 않고 뭐 그걸 보니까 TV를 그거 뭐 화면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합시다. 그지요? 이제 그 뭐고 광고를 보면 TV를 막 이쪽 저쪽 갖다 놓으면서 우리는 TV는 고정된 것이다. 무슨 가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가구 아니더라고요. 가구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똘똘똘 말아도 댕기죠.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정말 옛날에 왜 TV 뒤에가 이렇게 뚱뚱한 옛날에 그 컴퓨터도 뒤에가 이렇게 뚱뚱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딱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그것도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또로록 이렇게 말아 당기다가 뭐 착 꺼내서 뭐 착 피면 화면이고 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뭐 안경처럼 이렇게 돼서 막 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얘가 막 착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TV에 TV 액정 화면이 있는데 세계의 만 개의 그 액정 화면에 만 개의 그 채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만 개의 이제 채널이 있는데 1번을 틀면 1번이 나와. 똑같은 스크린에, 액정 화면에. 2번을 틀면 2번이 나와. 3번을 틀면 3번이 나와.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못하는데 현재는 기술이 그렇게 안 되는데 만 개가 동시에 이 액정 화면에 방영이 된다고 해봅시다. 만 개의 그 영상이 다른 이런 그 지금 바로 딱 눌리는데 만 개가 동시에 요 액정 화면에 뜬다고 해봅시다. 근데 영상끼리는 하나도 그게 안 될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액정 화면도 얘가 그대로 만 개를 다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2개 채널 보려면 액정 화면에 조그맣게 나타나죠. 이렇게. 또 3개를 보려면 더 쪼개지요. 4개를 보면 더 쪼개죠. 근데 이것이 액정 화면에서 아주 다층 구조가 된다면 만 개가 가능할 거다. 지금은 면을 가르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입체가 돼버리면 만 개 아니라 뭐 다 방영이 될 거예요. 그거 똑같다니까요. 큰 허공 스크린에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우주 전체가. 뭐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으면 뭐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채널이죠. 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채널이죠. 그런데 이 허공 스크린은 너무 커서
미국, 한국 채널 가릴 것이 없어. 전부 다 나타나. TV 하면은 일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허공 스크린은 공간이 없어.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전부 방영을 하고 있어요. 스림씨. 나는 요 허공 스크린 저번에 된다. 허공 스크린 얘기만 하면 그걸 통쾌하다. 마음이. 아 여기서 내라는 요 몸덩어리 여기서 딱 갇혀 있다가 갑자기 확 그냥 그거 되는 것 같아. 막 정말로 끝이 없는 대로 확 넓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좋아. 이 허공 스크린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허공 스크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된다? 배우가 되는 거예요. 스림씨도 배우야 지금. 배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지? 관객이라고 생각해. 여기 따로 있고 나는 여기서 본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나를, 내 몸뚱이를 그 스크린 안에만 자기가 넣을 수만 있다. 나를, 내 몸뚱이를 스크린 안에만 탁 넣을 수 있다면 사고방식이 확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거기 보면 이게 이 공부는 쪼잔하게 뭐 부분을 칼로 날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먼저 뭐를 파악해야 된다? 1번이 성품의 파악이 돼야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먼저 확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하면 도노라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부를 해요. 모습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진전이 없어. 진전이 없다고. 맨날 안 그래도 모습 속에 있는데 모습을 중심으로 자꾸 법문하고 모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습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 진전이 없어.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이다? 바탕의 작용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말씀을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자기 몸뚱이 대신 이름만 자꾸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진정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탕공칙 한번 보십시오. 바탕공칙을 보면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탕공칙 뒤로 돌려봐봐. 아, 뒤에 없는 게 있구나. 저 일러주세요. 뒤에가 맹탕인 것도 있네. 헐. 그렇구나. 자, 모습을 봅니다. 자, 모습 대신에 몸뚱이를 넣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몸뚱이를 봅니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허공 대신 바탕을 넣어봅니다. 시작. 몸뚱이를 봅니다. 바탕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허공 대신 성품 넣어보자. 시작. 모습을 봅니다. 성품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성품을 봅니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바탕공식이 바로 이
타이어 법문이에요. 바탕공식이 바로 타이어 법문이다. 그러니 그냥 모습 공식을 충실히 안 한 사람에게 타이어 법문을 하면 이 타이어 법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우리 선언에서 모습 공식을 적어도 3년 이상은 하고 나야 내가 바탕 공식에 이제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 이 모습에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헛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돼요. 모습은 늘 변한다는 것을 파악이 돼요. 그게 연기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은 늘 변한다는 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 연후에 바탕공식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바탕공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을 허공 스크린으로 한번 내가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자. 내 몸뚱이를 봐. 지금 눈으로 내 몸뚱이를 봐. 몸뚱이를 보는데 내 몸뚱이가 어디에 있냐면 허공 스크린 속의 몸뚱이라. 저기 안수림 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지구가 허공 속에 있는 거지요. 또 돌아갈 때는 어디로 가요? 죽으면요. 또 그냥 허공으로 가요. 왜? 그 허공에 묻히든 말든 또 허공 속에 있는 지구에서 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져. 허공 스크린이 하나의 영상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몸뚱이에 들어앉아 버리면 내 몸뚱이가 온 것을 몰라. 일각교사님 이해하시죠? 네. 내 몸뚱이가 온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 내 몸뚱이에만 들어앉아서 몰라.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사춘기 때 잠시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어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나? 또 어디서 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몸뚱이를 보면서 몸뚱이가 있는 허공 스크린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모습이 있는 그 허공을 못 봐요. 그 배경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 바탕. 배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잘 이해를 할 수. 이 글자의 배경은 어디예요? 칠판의 배경은 어디예요? 칠판은 어디에 있어요? 공간. 네, 이런 공간에 있어요. 공간의 배경은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죠. 이 공간도 허공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 없다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있나 내가 없나 있다 없다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모습이에요. 있다를 근간으로 한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없다 해도 있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허공 스크린에 있다 없다가 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온갖 시나리오로 온갖 다 얘기를 스토리를 해도 허공 스크린의 영상이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영상을 잘 얘기를 만들어야지 시청률도 오르고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백봉쌤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는데 난 그걸 굉장히 그거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아, 모든 것이 다 공하고 하면 이거는 공부 왜 합니까? 좋은 꿈 꾸려. 좋은 꿈 꾸려. 이왕이면.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법문을 실제로 이해를 하려면 공리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백봉쌤은 슬쩍 넘어가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백봉 선생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이 틀리죠. 모습을 굴릴 때 어떻게 굴린다고? 잘 굴리면서 가려고.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자기의 본바탕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습은 이렇게 하고 바탕만 예쁘다고 해. 그걸 뭐라고 해요? 이승돌이에요. 이승돌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요. 그래서 바탕과 모습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어 법문은 바로 이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라고 하니까 타이어에서 막 이게 소리가 나. 뭐 타이어에서 이런 구멍이 나서 소리가 나는데 얘 소리가 다 달라. 삐빼뽀 그렇게 돼. 푸 이렇게 해. 그럼 뭐야? 이건 일각거사님, 이거는 수림씨, 이거는 각성거사님, 이건 진정심이라. 근데 이 안에 뭐예요? 다 공기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해되지, 수림씨? 근데 내 몸뚱이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공기에서 공기가 바탕이 된다. 공기의 작용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죠. 수림씨 아무도 안 믿지? 자기도 안 믿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든 뭘 자체도 모르겠지? 여기 공기가 있어. 여기 물이 있어. 큰 물이 그 파도 그보다 죽이 있다. 왜냐면은 죽은 이렇게 냄비 안에 있어서 이해가 잘 돼. 바운다리가 안 커서 이렇게 끓잖아요. 그치? 애기 죽 끓여봤죠? 네. 끓여봤잖아요. 그러면 죽을 끓여보면 퍽퍽퍽퍽 잘 끓여야 맛있어요. 좀 더 잘 들여야 그 죽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죽냄비 안에 있는 아무리 지가 끓여봐야 뭐예요? 죽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도 뭐예요? 허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금 겸성한다는 것, 그 말은 나의 모습의 바탕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꾸 진짜라고 하거든. 그거는 자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자기의 입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거기서 알을 깨고 뛰쳐나는 그런 공부예요. 그 대면 보면은 알을 깨고 나오지요. 그 알을 깨는데 지금 법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졸탁동시라고 하지요. 안에서 막 아래에서 깨 날라오면 애미가 탁
좀 깨주면 쉽잖아요. 그 새끼가 지가 다 머리 그냥 머리 받아가지고 깨고 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톡 깨주는 게 졸탁동시인데, 줄탁동시지, 줄탁동시. 그런데 이 법문이나 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문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아래서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 거네. 자기가 쳐야 되거든요. 저기 뭐 새끼 나올 때 우리 요새 영상 보면 얼마나 거기서 몸부림 칩니까? 새끼가 거기서. 애기 놓을 때 말입니다. 그 애기가 엄마 좁은 골반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죽을 힘을 다해야 나온다 하더라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엄마의 뱃속을 탈출을 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요. 애기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서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알만 깨고 나오면 뭐예요? 허공이거든. 알만 깨고 나오면. 근데 여기서 자기도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남이 뭐 좀 나를 어떻게 안 해주나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얼시다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여기서 자기가 이리 궁굴르고 저리 궁굴르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오려고 시절 인연을 만나서 나올 때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시절 인연의 개합을 한다고 해요. 개합. 그걸 개합이라고 해요. 그때 이렇게 하지요. 푸른 하늘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근데 푸른 하늘을 한 번 봤다고 그것이 견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거죠. 근데 이 푸른 하늘을 어쩌다가 한 번 보면 사람들이 그게 공부가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에 딱 할 때 그게 잘 안 오거든. 그러면 나 저번에 했던 그거 한 번 더 맛보고 싶다. 이러면 뭐요? 모습이죠. 그게 한 번 탁 보면 그것으로서 거기서 딱 일단락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바이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다 모순놀이에요. 이런 게 어렵지요. 이런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지 안수림 씨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리바이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써먹으려고 하지. 우리의 행태가 그렇게 돼 있다. 모순놀이 하는 우리의 그 중생지견이라는 것이 맨날 그거를 뭐든지 붙잡으려고 해. 싫은 거는 뭐든지 내버리려고 해.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나의 나툼인데. 나의 나툼인데. 그러면 어이구 좋은 거는 괜찮은데 싫은 거는 나의 나툼이다 이러면 진짜 뭐 그런 소리를 다 해. 이런 한데 진짜로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내 인연과 조건이 아니면 나타나지를 못하거든. 좋은 것도 인연과 조건이 아니면 나타나지 못하듯이 나쁜 것도 인연과 조건이 아니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같은 저울로 달아보면 똑같은 저울이야. 무게가. 그런데 나는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나쁜 건 자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면 이 추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어 법문이 바로 이런 법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탕공식 하는 법문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자,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8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지만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 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달라.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신다. 내가 있기 때문에 육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네. 쭉 읽어주십시오. 이거 단단히 들으세요. 우리의 법신자리, 최성면자리, 성품자리에서 내가 낮춘 것이니 나는 벌써 이 누리를 대표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누리를 대표하고 있어. 나와 똑같은 최성면이 있어. 거기서 낮춘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이 최성면이 같다면 모습이 왜 다릅니까? 상대성으로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 달라. 부처님과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은 그 바탕은 같은 거라. 바탕은 같은데 모습이 다르다. 그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불보살도 계신다. 또 거꾸로 말하되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제 불보살도 발을 붙일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본문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수림씨 몸뚱이 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다 할 때는 뭘 가리킨다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리킨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정말로 공부가 되면 일체의 모든 허공에 있는 모든 일체만법이 바로 나의 나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너도 나의 나툼이고 불보살도 나의 나툼이고. 그렇죠. 그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를 할 때 색신이 바로 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모습인데 모습은 변하는 것은 뭐?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다. 수림씨, 그러면 진짜 좋지 않겠나요? 만약에 이 모습이 내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로 바탕자리의 나툼이다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습이 또 바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 변한다는 이 이치, 그 연기, 공성, 이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요새 보림선언에서 무슨 일이 있고 또 뭐 진정심도 빵집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뭐 일을 다 하지만 각가지 다 자기 일을 하지만 일각고사님도 일을 하지만 지금 해봐. 잘 안 돼. 곧 변할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또 변하는 상황이 오면 사람 참 인식 안 바뀌거든요. 정말 인식 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인식 안 바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몸으로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겪고 너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이것이 그는 경험을 해버리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안 지워져. 이거를 뇌에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 삭제를 해주면 좋은데 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정보를 거의 다 삭제하거든요. 그 인연과 조건이 있는 것만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의 다 삭제를 하는데 그렇게 좀 강하게 내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상당히 큰 거 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거 이런 거는 그게 차곡차곡
이게 지금 눌려져 가지고 그게 하나의 그 방을 형성을 한단 말이지. 방을 형성을 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데, 저도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죽다가 살았거든요. 거의 그 빠져갖고, 바다에 빠져갖고. 그래서 지금도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어른이 되면서 딱 그 물을 만났을 때, 물을 그냥 이런 물은 안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큰 물이 확 오거나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그때 물에 빠져봤는데 이 구멍마다 물이 한꺼번에 뭐 숨 쉴 여가도 없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좁은 공간에 뭐 보통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삼풍백화점에 그 열 며칠인가 있다가 구조된 젊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벽이. 그러고 이제 열 며칠을 있었단 말이지. 잘 먹지도 못하고 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거기서 구조가 돼서도 평생을 아마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금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웬만한 것도 괜찮은데 진짜 좁은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이 가슴이 좀 이렇게 칵 막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도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그렇구나. 내가 그게 얼른 이제 생각을 잡죠.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그 뇌에서 엄청난 많은 정보량을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생존이라는 그 죽고 삶의 그 생존 선상에 가면 이 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딱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다음 상황에 오면서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무슨 말 하려다가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너무 굳어 있어서, 너무너무 굳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내다라는 말은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어디에다가 탁 들러붙어요? 몸뚱이에 탁 들러붙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거기서 말하자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요것에서 이제 말하자면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본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수림씨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되겠나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습에서 모습으로 가면 죽었다 깨도 공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공부 안 돼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이 새말기 공부 방법, 백봉 선생님의 이 허공법문은 처음 오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공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탕은 같은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바탕은 같은데 모습이 다르다. 그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수림씨가 있고 일심행이 있으면 일심행 다르고 수림씨 다르지. 다르는데 어떻게 다른 듯하다. 다른 듯하다. 죽은 다 죽인데
A죽, B죽인데 재료는 뭐다? 죽이다. 정말 처음부터 이걸 딱 믿고 들어오면은 정말 공부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지요, 휴거사님? 예. 진짜로 안 믿어져요. 수림씨하고 내하고 죽은 죽인데 일심행죽, 죽 일심행, 죽 안수림인데 우리 다 안시거든요. 지금 둘이가 다. 죽 안경에 죽 안수림인데 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때요? 조상이 같겠지, 안시니까. 그 또 다른 성씨하고 또 이렇게 가면 또 조상이 같겠지. 또 가면 또 조상이 같겠지. 나중에 사물하고도 다 가면 조상이 같을 거 아니냐고. 그 조상이 허공이라고. 그 조상이 허공이라고. 근데 우리 조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니까. 내 조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바탕 같은데 모습이 다르다.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제불보살이 발붙일 곳이 있다고 하십니까? 벌써 내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벌써 몸뚱이네 이래 생각하거든. 근데 허공 스크린으로 생각하면 허공 스크린 안에 뭐죠? 보살, 불보살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삼천대천세계도 계시고 그죠? 있다 없다도 있고 뭐 트라우마도 있고 좋다 나쁘다도 있고 다 있거든. 요 스크린 안에 다 있거든. 근데 나는 자꾸 그 스크린 속에 있는 배우를 나라고 하네. 나는 진짜 허공 스크린인데. 수림씨, 요즘 이해 안 되지? 근데 저번에 선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 했잖아요. 네. 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네. 그게 되게 세던데요. 그거 세요? 네, 그렇게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이번 좀 이해가 돼. 예. 우리 그거 많이 써먹었어요. 수림씨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직장 가서요. 상사가 막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편을 써서 상사의 바탕자리하고 내 바탕자리가 지금 같다고 했나요? 틀린다고 했나요?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말을 하는 거를 지금 내가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것 같죠. 왜? 바탕이 같으니까요. 배우잖아요. 거기 배우, 여기 배우. 그러니까 상사가 딱 그런 얘기를 할 때 듣는다가 아니라 상사의 바탕자리가 말을 하듯이 내 바탕자리가 말한다. 이거 가만히 들어보라고. 얼마나 배짱이 세지나. 진짜예요. 진짜 이거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 옛날에 그 누구예요? 지금 저기 가신 분 저기 어디고 요새 그 옮겨간 거 청주에 청주 말고 청주 그 옆에 우리 그 정보기관이 옮겨갔잖아요. 세종시로 가신 분이지. 5급 공무원이지. 그분한테 이거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상사가 굉장히 이분은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내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뭐라고 했죠? 허공인데 응. 알려고 하지 말고 말하고 있는 상사하고 듣고 있는 내가 같은 내라고. 모습으로는 다른 내지. 모습으로는 자 지금부터 우리 실전을 한번 합시다.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쭉 읽을 테니까 지금 일심행이 말을 하지요. 말을 하는데 말하는 일심행하고 듣는 안수림 씨가 뭐다? 바탕은 하나예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말한다 듣는다 하면 상대가 돼요. 이 말마디가. 근데 다 말한다 이렇게 해보라 이 말이야. 수림씨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응? 지금 내가 일심행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제불보살이 발 붙일 곳이 있다고 하십니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슬기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이걸 말한 거예요.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슬기가 있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면 불보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또 불보살을 끌고 다니는 그 몸뚱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라는 노래의 의미가 나오거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자에만 이름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가는데 쭉 생각하다가도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여기에 탁 걸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도니 소도가 있을 수 없어. 철저히 깨친 거를 대도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는 거예요. 또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 자, 여기서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있어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일심행이 말을 하는 자리나 안수림씨가 듣는 자리가 같은 자리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림씨 한번 해봤어? 네. 해보니 어때? 야로 부리는 것 같아?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지? 아, 그 초보라서 아직 잘 못해요. 진정심은 어때?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들려요. 소리가 또렷해야 되겠지. 그다음 각성거사님은요? 그거는 하나인 느낌이에요. 예. 희유거사님, 명성거사님 어때요? 그 동조라고 할까? 예. 엊그제 강의에 그 똑같은 거 예, 하시잖아요. 그 해봤더니 되더라고. 입장 바꿔놓으세요. 예. 입장 바꿔놓고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에 있는 아이들 예. 설명하고 저한테도 오늘은 역지사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 해라. 시간을 가져라. 예.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엄마랑 갈등이 생겨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알 것 같아서 똑같은 게 나를 비우고 전제로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된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지사지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지금 이거. 예, 역지사지 비슷한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조금만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달라진다. 이게 다르다. 이게 엄마의 인연과 엄마의 조건이 다르고 너의 조건이 다르고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가 없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르다.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선 인정하라.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것을 서로 인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는 엄마에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듣기 시작하면 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그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진정심이 말하는 걸로 하라 이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나 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말하는 자리하고 진정심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듣는 자리하고 그것이 본래 하나라는 그 공리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방편을 쓰는 거는 그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아마 이것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